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져갔습니다. 오늘 조금 반응이 있긴 했는데 결국 제자리로 오게 되었죠. 자, 그랬을 때 현재 나온 뉴스는 뭐가 있고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내용이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이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어요. 세계 10위권의 해운사 6곳이 현재 적자다. 그런데 H&M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선,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얘기하는 거죠. 이거를 이제 53%까지 비율을 끌어올렸다 보니까는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. 근데 여러분, 이게 분명히 좋은 소식은 맞고 호재도 맞거든요. 근데 이 호재가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나요?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건 과감한 게 아니다라고, 이건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, 자, 2020년 코로나 전까지 전 세계 조선업 수주 물량들 보면요. 되게 좀 낮았습니다. 해서 한국도 조선 힘들다 얘기가 그 전까지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. 그런데 2020년 이후 코로나가 터지고 운임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조선 수주 자체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HMM의 물동량 이상으로 지금 이 만들고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. 무슨 소리냐?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고객들이 인수해 갈 시기가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배들이 좀 효율 안 좋은 거 퇴역하고 그게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결국 그때 또 경쟁 시작이다. 그럼 지금에야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로 흑자를 보고 있지만 남들과 별 차이점이 없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. 머리 아프죠. 거기에다가 요즘 이스라엘 관련으로 또 어떤 내용 들려오고 있죠? 이 전쟁의 끝이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시그널들, 이 미국발 소스인 것 같은데 뉴스가 하나씩 나오고 있죠. 그러면 어? 야, 이러면 또 운임지수 떨어지겠구나. 그러면 이제 흑자 폭도 지금 내고 있는 거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돈 못 버는 순간 오는 거죠. 그때 주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. 근데 때마침 해운동맹 재편의 그 시기까지 보여지고 있네요. 이게 왜 또 중요하냐? 해운업은 이 노선이 겹치는 쪽이 많다 보니까 가격으로 이제 경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적자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치킨 게임을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예를 하나 들게요. 과거에 한참 이 치킨 게임이 전성기였을 때요.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 운임이랑요.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운임 가격이 비슷했습니다. 말이 됩니까? 안 되죠.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한동안 나왔어요. 그래서 한진 파산했잖아요.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. 그런데 이제 동맹에 들면 막 수익 극대화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 노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효율화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치킨 게임을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래도 최소한의 흑자는 유지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이게 개편이 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근데 몇몇은 그냥 혼자 간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은 와, 이 버르는 거 까먹는 순간이 오지 않나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멤버십 황제주 수익률 하고요. 멤버십 종목 다른 것들 어떠한 움직임이 보여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제가 2월 3일 이날 2월 2일 장 끝나고 주말에 보실 수 있는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때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종가 기준 17만 9,300원에 이거 괜찮다, 보면 좋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 어떻다? 그대로 쭉 올라가면서 100%세 자리 넘는 수익률 만들어지게 되었죠.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면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이런 황제주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알테오젠, HLB 모두 100% 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. 그리고 최근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한 두 번은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어떻죠? 꺾이는 거 없이 추세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
특히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시면 괜찮겠다 싶어갖고 업로드를 진행을 해드렸는데 한번 동영상 가서 보시면은 날짜랑 이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외에도 단기성으로 잡아갈 수 있는 제가 이제 수익률을 정리를 해놓는데 최근에 들어갔던 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계속 올라가서 10%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었던 이런 종목들도 최근 또 한번 올라갔고 이외에도 이 많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원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타점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굉장히 절묘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지금 이 순간에도 단타, 스윙, 중장기 모두 다 할 수 있는 종목 좋은 것들만 골라서 차트, 수급, 재료를 가지고 멤버십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멤버십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가입하기 있으니까 같이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좋은 것만 모아서 올려드리는 거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.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가격? 그것도 안 되니까요. 18,000원. 황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공부를 하면서 역대급 수익률 올해 하반기까지 또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좋은 건 뭐가 없느냐라는 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 오케이. 이 악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. 근데 반대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동맹 재편이 잘 마무리까지 되어 그리고 치킨 게임을 굳이 안 걸어요. 그 상황에서 지금 중국 쪽에서 이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올해 금리나 또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 블룸버그에서 슬그머니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. 중국에서의 수출과 수입이 이 운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야 이거 괜찮겠네 하나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요즘 중국이 많이 죽으니까 어디가 살아났습니까? 인도.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애플이 되게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. 실제로 중국에서 많이 매출이 줄어들게 되었고, 그런데 전체적인 매출로 봤을 땐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. 오히려 조금 증가를 했었습니다. 왜? 인도에서의 매출이 확 늘어나가지고 중국이 줄어든 거를 맨징해줘 버리게 되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도 인도 계속 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. 그럼 향후에 중국 반등하는데 인도 더 좋아? 아, 그러면 물가 쭉 올라가는 거죠. 과거에 중국이 영향을 미쳤던 만큼 될 것이냐? 그거는 약간 의구심을 띠면서 볼 수밖에 없긴 한데, 그래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을 것이다.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운임지수 바닥을 찍어도요,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반등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요 부분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되 일단은 요 악재 해소가 우선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증권사 나온 리포트들 한번 보면은 이 목표 주가가 대략 이 구간이더라고요. 좀 낮긴 합니다. 근데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. 향후에 경쟁이 더 심해지면 여기보다 더 빠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네, 여기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했을 때 현재 수급은 어떠냐?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. 기관이 좀 사고 있는데 얘는 외국인이 팔아서 계속 떨어지는 거라 외국인이 컴백하기 전에는 일단은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멈추셔야 된다. 근데 빨간불 몇 번 연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? 그러면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네.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런 상황에서 현재 볼린저 하단을 찍고 1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그 다음은 21선이고요. 여기마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최소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나서는 아마 올라가게 되면은 61선도 다 뚫더라도 241선이 큰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. 그래서 일단 차트적인 패턴 같은 경우에도 요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들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까지 맞춰 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이 확실하게
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이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. 하지만 이게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바로 중국과 인도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해운업은 바닥짓고 이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게 될 것이다. 그리고 해운 동맹도 잘 체결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역시도 굳이 불필요한 치킨 게임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운업에게 굉장히 호재다.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 쪽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에서 얘기한 이 목표 주가가 현재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이 이상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241선을 목표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며 자, HMM 영상 최종적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해서 촬영을 해봤는데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괜찮았다. 내용 만족스럽다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이번 주 남은 시간도 화이팅입니다.